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밥은 먹었냐로 시작해서 그래, 바쁘지로 끝내는 사람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딱 거기서 끊어버리는 사람들. 네, 우리 부모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실제 장면들도 좀 가져왔어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매일 밤 7시 전화를 기다리는 엄마. 경기도 어딘가에 혼자 사는 68세 여성이 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고 드라마가 끝나도 전화는 안 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자러 갑니다. 딸한테 먼저 전화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분이 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바쁠 텐데 엄마가 먼저 전화하면 부담되잖아. 딸은 그 말을 듣고 응,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계속 7시에 소파에 앉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아마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낯설지 않다는 게 사실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이었다. 부모님은 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어떤 부모도 부모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부모도 동시에 태어납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맨 처음부터 해내야 하는 거예요. 설명서도 없이, 연습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도 완전히 안다고는 못하겠다. 뭔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화를 냈던 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화가 먼저 나온 거였어요. 자식이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 키우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목소리 크기로 나온 거였습니다. 부모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이 불안해할까봐, 내가 흔들리면 얘도 흔들릴까봐, 그래서 끝까지 강한 척 했던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한국 부모님 세대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 세대는 해줬잖아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밥 해줬잖아, 학교 보내줬잖아, 다 해줬잖아. 근데 자식 입장에서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나도 모르겠다. 입까지 왔다가 그냥 삼키게 되는구나. 이게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은 종종 내가 틀렸다라는 말과 같이 들리거든요.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무너지는 느낌이 납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은 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3년째 그대로인 아들방. 인천에 사는 6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방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불도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 고등학교 때 붙여놓은 포스터도 그대로. 남편이 한번 이제 그 방 좀 정리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뭘 버릴지 모르겠어. 3년이 지나도 뭘 버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방에 가끔 들어가서 뭘 하냐고요?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창문 열고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다고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집착이 아닙니다. 이게 못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조금 더 옆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직접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거짓말입니다. 전화 끊기지 전에 꼭 이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너나 잘해. 이거 진심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반만 진심입니다. 너나 잘해.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이건 좀 다릅니다. 걱정해줬으면 합니다. 가끔은.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연락 안 오면 서운하더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 부담 줄까봐 괜찮다고 말합니다. 방해하기 싫고 짐이 되기 싫어서. 근데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잠금하면. 72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2년 전에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줬는데 카카오톡 쓰는 것도 아직 좀 서툽니다. 그 할아버지 핸드폰 잠금 화면이 손주 사진입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인데 손주는 이미 7살이 됐어요. 딸이 아버지 사진 바꿔드릴까요? 요즘 사진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웃는 것 같아서.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잠금 해제할 때마다 그리고 다시 잠글 때마다 매일 수십 번 그 사진을 봅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얼마나 보고 싶은지는 그 잠금 화면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 이게 제일 못하는 말입니다. 언제 와? 라고는 할 수 있어요. 밥이나 먹고 가?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 싶다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너무 작아 보여서요. 너무 약해 보여서요. 부모가 자식한테 보고 싶다고 하면 뭔가 매달리는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을 늘 다른 말로 바꿔서 합니다. 밥은 먹었냐? 이게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감기 조심해라. 이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감정을 직접 말하는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고 먹이고 입히는 게 먼저였고 감정 표현은 나중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커서 말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새 장면 기억나시죠? 매일 7시에 소파에 앉는 엄마. 3년째 아들 방에 앉아있는 엄마. 손주 사진 잠금 화면의 할아버지. 이분들이 특별히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드모들이에요. 그 평범한 드모들이 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성공도 아니고 비싼 선물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 나 잘 있어 라는 말 한마디. 부모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이제 조금은 들릴 것 같으시죠? 언젠가부터 부모님은 먼저 전화를 덜 하게 됩니다. 귀찮게 할까봐, 부담 줄까봐, 바쁜데 방해될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전화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